약을 끊어야 되는데 혈압이 높으신데 약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약을 끊을 수 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약이 끊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희가 외과잖아요. 가려운데 외과를 간다? 일반 상식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도저히 낫지 않으니까 정말 이상한 외과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과에 찾아왔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세요? 온몸이 난리죠. 당뇨합병증.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신경손상으로 이제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 가려움증 유발로 근데 당뇨합병증 환자들이 그런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피부 때문에 이게 가려워서 긁어서 그런 거예요. 연세도 지긋하신데 저기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많이 받죠. 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종합병원을 다녀요. 종합병원을 다니시는데 안 났나요? 안 나서 이거지. 피부에 문제가 이제 생겼죠. 울긋불긋하게 막 요만한 진짜 좁쌀만큼 작은 게 지금 온 팔에 다 있는 게 봤는데 그게 온 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몸에 다 있대요. 일주일 전부터는 머리 밑에도 이제 생겼고 어제부터는 이마까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저게 이제 올라오면 엄청 가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에 뭐가 생기고 가렵다. 무슨 과를 가야 됩니까? 피부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를 여기저기 엄청 다녔단 말이에요.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이제 다 다녔는데 그 피부과에 다 가면 치료 방법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연고 주고 주사 뭐 맞고 약 주고 뭐 주사 줬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면역 억제제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병을 막으려면 면역을 키워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면역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면역 억제제를 준단 말이에요.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억제제 주는데 전체 면역을 다 낮추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작용을 하는 면역만 낮추는데 사실 면역이라는 게 어떤 거는 필요 없는 거고 어떤 거는 더 좋은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약이 딱 그것만 딱 골라서 가진 않지 않을까요? 딱 골라서 이제 가도록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요? 그래도 여러 이제 영양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고 면역을 사실 올려야지 되는데 면역을 낮추는 주사를 맞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적인 부분하고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장기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가렵지는 않지만 잠을 못 자게 된다든지 생리가 이상하게 된다든지.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걸 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변질이 됐거나 다른 걸로 다른 이제 약을 쓰면서 문제가 다른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안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을 안 쓰면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본 문제들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분은 이제 피부과를 다니다가 저희가 외과잖아요. 가려운데 외과를 간다? 일반 상식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도저히 낫지 않으니까 정말 이상한 외과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과에 찾아왔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병중이 좀 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병중이 깊다는 거는 진짜 심각해가지고 뭐 고치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병중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병중이 깊어지는 이유는 대개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찾느냐? 가렵다, 부드러기가 난다, 알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 탈수예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측정해 보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누구도 탈수가 있다는 거를 측정해 보지도 않고 탈수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물을 많이 마셔라 어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는데 약을 드시면 이제 탈수가 더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 좋은데 보완은 하지 않고 약을 계속 이제 먹게 되니까 더 탈수가 진행이 되고 가려움이 살짝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더 심해지고 약 용량을 더 올려야지 되고 어느 순간에 약을 먹어도 계속 가렵고 저분은 아침에 열알 저녁에 열알 정도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허리 아파서 먹는 뭐 이런 약들이 엄청 많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약들이 벌써 탈수를 더 만들겠죠. 근데
피부 때문에 약을 또 추가로 더 드시니까 이제 약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약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약을 끊어야 되는데 혈압이 높으신데 약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약을 끊을 수 있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약이 끊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정의 방법들을 대학병원에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하냐? 고혈압, 당뇨, 뭐 전립선, 비대 뭐 이런 문제들은 먹는 걸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먹는 거는 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 장이 피부 문제를 또 만들거든요. 피부과에 가도 장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약이 하나씩 자꾸 늘어나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아침에 열알, 저녁에 열알 먹는 상황까지 이제 왔다고 해요. 그러면 저분 이제부터 이제 물을 더 드셔야겠네요. 안 드셨던 분이라면 물을 더 드셔야지 되는데요. 너무 많은 물을 드시는 것도 탈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즘 엄청 싱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싱겁게 먹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드시면 그것도 또 탈수를 만들어요. 탈수의 영향이 가려움증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아주 가벼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인데 그렇게 계속 문제가 진행이 되면요.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암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암이 생긴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로 이제 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우선은 너무 부족한 물을 좀 채워드려야 되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심장에 스텐트를 7개를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좁아져 있는 혈관을 늘리려고 그물 망같이 넣는 게 스텐트거든요. 이게 보통은 3개만 들어가도 좀 들어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개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중요한 혈관이 막혔다, 이름 있는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이름 없는 혈관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너무 많고 너무 작기 때문에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혈관 이렇게 이제 다 통틀어서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혈관이 다 막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100% 다 막혔다 이런 건 얘기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혈관들을 이제 청소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세도 있고 이러면 100% 깨끗하게 청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망가져 있는 거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그러려면은 일단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 치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찌꺼기를 좀 뽑아낼 수 있는 해독 치료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게 더 쌓이지 않도록 식이요법을 좀 바꿔서 독소를 덜 쌓이게 또 쌓여져 있는 독소는 빨리 걷어낼 수 있게. 근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처럼 강력하게 철저한 식이요법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여유 있게 천천히 하게 되는 거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분은 이제 제일 문제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탈수 때문에도 안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이 척추에도 저분은 이제 문제가 많으시거든요. 목 디스크도 심하시고 허리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하고 허리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등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등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자율신경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한데도 본인은 아 괜찮다, 이 정도 뭐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큰 잘못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우리 이제 아버지는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뭐 30대, 40대 때도 어깨를 만져보면 엄청 딱딱했고 50대, 60대 때는 거의 돌덩이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월을 계속 지나오시다 보니까 본인 생각은 아니 이 정도 뭐 무겁고 이 정도 딱딱한 거는 그냥 보통이지 늘 있던 일인데 뭐 이걸 새삼스럽게 그래 나 뭐 이 정도는 이제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떤 사건에 큰 심각한 용의자를
이렇게 빼뜨리고 수사를 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잡힙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난제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일단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잡고 싶은데 그 용의자를 빼버리니까 이제 그냥. 누구도 찾아주지를 못하는. 설마 마누라가 남편을 죽였겠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도저히 이제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범인을 다시 처음부터 재수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 다른 검사 방법들 동원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다시 사건을 재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